그 시작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명웅 이름값이 이렇게 강력했나? 이 질문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닙니다. 감탄의 표현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두 사건 최윤리 관련 기사와 대구 지하철 래핑 의원 뜻 보면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이 둘이 왜 한 문장에서 함께 언급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름값이라는 개념을 끝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질문을 던져봅시다. 초회유리 고백 기사와 대구 지하철 래핑.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두 키워드가 왜 동시에 언론의 헤드라인에 등장했을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이름으로 다른 아티스트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단 한 이름으로 도시의 풍경마저 바꿔버리는 힘, 우리는 지금 그 이름값의 실체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팬덤이, 어떤 언론이, 어떤 도시가 이명웅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 도시 전체를 바꿔버린 팬덤의 실체부터 시작합니다. 사건의 표면, 대구를 뒤덮은 지하철 래핑의 압도적 실상. 2025년 10월, 대구 시민들은 어느 날 평범하게 출근하던 지하철 3호선에서 놀라운 장면과 마주합니다. 열차 외부 전체, 세량 14편성이 가수 이명웅의 이미지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 팬 광고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거대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단일 연예인 이름으로 열차 전체를 래핑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사건의 본질을 단순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단순 광고가 아닙니다. 도시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무의식적으로 이명웅이라는 브랜드를 경험하게 되는 구조. 마케팅이 아닌 체험이 일어난 겁니다. 팬덤은 단순히 돈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공공교통 공간에 직접 참여했고 그 공간을 예술적이고 감성적으로 점유했습니다. 이는 단발성 조공이 아니라 계획된 도시 단위의 브랜딩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답은 인천입니다. 10월 초, 송도 테크노파크역에서 초대형 아이스크림 광고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 래핑과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명웅의 전국 투어 일정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영웅시대 팬덤은 단순 팬클럽이 아닙니다. 아티스트의 일정과 콘텐츠 흐름에 맞춰 도시별 마케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규모를 확장하는 조직적 집단입니다. 이명웅은 공연을 하고 팬덤은 도시를 장식하며 언론은 이를 보도합니다. 여기서 탄생하는 것은 단순 스타 마케팅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감성적으로 물들이는 체계적 캠페인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것은 진정한 팬덤의 응원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이름이 도시를 감싸는 새로운 형태의 브랜딩일까요? 이 질문이 우리를 두 번째 사건, 최유리 기사로 안내합니다. 두 번째 사건의 표면은 평범한 연예 뉴스처럼 보입니다. 이명웅 고백 후 최유리 팬덤 성장이라는 헤드라인. 처음 보면 독자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으면 진짜 핵심은 달랐습니다. 초회유리 팬카페 회원수 1만 명 돌파가 진짜 뉴스였습니다. 이명웅과의 연결점은 그가 방송에서 최유리의 팬임을 언급한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언론은 최유리의 성과를 다루면서 굳이 이명웅 이름을 헤드라인에 배치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클릭을 보장하는 트래픽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 어그로 전략이 아닙니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의 생존 본능이자 콘텐츠 유통 네트워크의 힘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즉 언론은 이명웅이라는 이름에 의존해 자신들의 콘텐츠 가치를 높이는 구조를 선택한 것입니다.
단순 뉴스 기사의 트릭이 아니라 이명웅 브랜드가 다른 아티스트의 경력과 미디어 전략에 후광 효과를 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이명웅의 영향력은 자신만이 아닌 타 아티스트의 성장에도 실질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한마디가 다른 아티스트 팬덤 규모를 바꾸고 기사조차 이명웅 이름값으로 포장되어 유통되는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름이 브랜드를 넘어 미디어 생태계 핵심 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정말 무관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손을 분석할 차례입니다. 교차 분석. 두 사건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두 사건을 보면 하나는 도시를 래핑한 팬덤, 하나는 미디어를 래핑한 이름의 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는 오프라인, 다른 하나는 온라인입니다. 하나는 팬들의 행동, 다른 하나는 기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의 구조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명웅 브랜드가 만들어낸 두 현상입니다. 첫 번째는 팬덤 현상입니다. 영웅 시대는 단순 팬 활동을 넘어 아티스트 브랜드를 도시 인프라 수준으로 확장하는 경제적 실체입니다. 응원은 단순 응원이 아니라 거대한 브랜드 캠페인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현상입니다. 언론은 이명웅 이름에 기생하며 콘텐츠를 재포장하고 소비자 접점을 확보합니다. 이명웅은 트래픽을 만드는 이름이자 기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프레임이 되었습니다. 두 축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를 강화하며 이명웅 생태계라는 하나의 거대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정리하면 이름값은 단순 유명세가 아닙니다. 콘텐츠 확산력, 팬덤 실행력, 미디어 전략까지 결정하는 다차원적 파워 구조입니다. 이 안에서 이명웅은 단순 연예인이 아니라 브랜드이자 플랫폼,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목격하는 것은 가수 이명웅일까요? 아니면 현대 대중문화가 만든 가장 정교한 생태계의 실시간 작동 장면일까요? 이름값의 사회적 파급력, 팬덤과 미디어를 넘어 이명웅 이름값의 실체는 단순히 팬들의 열광이나 언론의 헤드라인 장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파급력을 동시에 가지는 다층적 현상입니다. 대구 지하철 래핑은 단순 광고나 팬심 표시가 아니라 도시라는 공공공간을 변형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사회적 실험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브랜드 체험자가 되었고 그 경험은 곧 일상 속 감정적 연결고리로 전환됩니다. 또한 최유리 기사 사례에서